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혼주의자인 40대 초반 여자예요.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이렇게나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 사연들을 애청하는 사연 애청자였는데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태어나서 이런 데다가 처음 글을 써봐요. 저는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원래 작은 구멍가게를 여셔서 운영하시던 주그만한 슈퍼마켓 가게 사장님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작은 마트부터 해서 대형 마트도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구멍가게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가게가 되어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제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셨고, 가게 문을 닫고 나서는 늘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가게에서 남은 돈으로 도박을 하러 다니신 적도 몇 번 있어서, 원래 남아있던 돈까지도 다 잃게 되어서 제 옷 사입힐 돈마저 없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엄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여러 군데 일자리를 수소문해 보셨어요. 그중 한 중산층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정도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엄마를 받아주겠다는 제의가 와서 엄마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저희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돈을 벌어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아버지가 엄마가 돈을 벌어오면 술주정을 부리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셔서 그 돈으로 또 술을 사드시고 또 노름을 하러 가시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수준으로 생활이 지속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온 날이면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고 엄마에게는 가끔 손을 올리는 일도 서슴지 않으시고 또 저에게도 막 윽박 지르는 등 아주 횡포를 엄청 부리시는 바람에 저나 엄마나 이렇게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어느 주말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혜야, 잘 들어. 우리 잠깐 동안 다른 집에서 지내게 될 거야. 잠깐 있다가 아빠를 찾으러 다시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는 아빠의 횡포를 견디기 어려워 잠시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아빠를 가끔 보러 오기로 하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다가 아빠가 수소문을 해서 우리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아빠가 우리를 찾아내지만 않는다면 엄마랑 나랑 둘이서만 지낼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일 거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도착한 곳은 웬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릴 때라 물가나 시세 이런 것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큰 집으로 와도 될 만큼 돈을 잘 벌었었나 싶은 생각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그동안 일도 성실히 하고 좋은 태도로 임했던 엄마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엄마가 집을 다시 구할 때까지 자신네 집에 빈 공간을 빌려주어서 저와 엄마가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어린 마음에 아빠를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또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였어요. 다행히도 그 집의 사모님과 사장님도 자기 자식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집에 와서 좋다며 저를 매우 환영해 주셨고 저도 그 친구와 같은 또래라서 금방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게 되었지요. 그 집의 제 또래의 아들인 건곤이와 저는
그렇게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니 서로 붙어 있는 시간도 많아서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제가 좀 하는 공부도 건곤이에게 알려주고, 건곤이도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저희는 서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러다가 우리가 너무 정이 들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너무 아쉬워할까봐 저희가 많이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컸지만, 건곤이네 부모님은 저희 둘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흐뭇한 마음이 드셨는지 저희가 같이 놀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 저희 엄마에게 부탁하여 간식을 가져다 주고는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제 중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돼요. 저는 여느 때처럼 건곤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2층에서 내려와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화장실 문 밖에서 건곤이네 부모님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시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통화 내용은 어린 제 마음에는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아니, 나 가사 도우미 다시 뽑아야 될까 봐. 솔직히 처음에는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같이 지내게 해주긴 했거든? 그치만 아무리 딱하다 해도 사람이 분수라는 게 있지. 그 집 딸내미가 우리 아들한테 설쳐대는 꼴 보면 아주 꼴불견이야. 또 그 아줌마도 언제까지고 이렇게 늘러붙어 살 계획으로 여기 온 건지 누가 알겠어. 지금 애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도 꿈쩍도 할 생각이 없다니까. 뭐 어디 괜찮은 사람 없어? 좀 소개 좀 시켜줘봐. 화장실 문 사이로 그 말을 엿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 아줌마가 해주셨던 호의와 친절에 대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엄청난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아줌마 말대로 집을 구하면 나가겠다고 하였고, 엄마도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건곤이가 절 너무 좋아했고 저와 건곤이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둘이 혹여나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면 아쉬울 것 같은 마음에 더 지켜보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동안 저와 저희 엄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으셨다니 정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쉬움이 밀려온과 동시에 확 자존심이 상해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나가자는 말을 하려고 엄마를 찾아보았는데, 엄마는 엄마 방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바늘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괜히 내가 건곤이랑 너무 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미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더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다 들은 엄마도 저처럼 조금 배신감이 느꼈는지 확실히 표정이 확 나빠지시더라고요. 엄마는 잠시 동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쳐다보시더니 한참 후에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솔직히 사모님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봤다니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집에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자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내로 엄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전셋방을 하나 마련하셨고, 사모님께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하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날 건곤이는 무척이나 아쉬워하면서 저에게 너무 아쉽다고 연락을 자주 하자는 말을 덧붙였지만, 저는 이미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에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른 일을 백방으로 또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정말 제 모든 걸 바쳐가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그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법대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저를 얼싸안고 그동안의 서름을 이기지 못하시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면서 잘 됐다고, 정말 잘 됐다고, 이젠 고생하지 말고 좋은 길만 걷는 게 남았다며 아주 기뻐하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에 아빠한테 당했던 것이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집에서 받았던 무시가 생각이 나 눈물이 나면서 나 이제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엄마 꼭 호강시켜 줄 거니까 엄마도 이제 나 믿고 좀만 더 힘내자는 말을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다행히 엄마도 그때쯤에 다니던 공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라 집안의 빚 자체도 별로 없고 저도 그동안 고생해온 엄마에게 더는 손을 벌리기 싫은 마음에 제가 스스로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여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해가며 돈을 벌어서 변호사 시험을 본 결과 저는 기업의 법무팀에 변호사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에게 배운 인생의 모토는 성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성실하게만 일하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성실과 자신의 일처리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일한 지 어연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보다 연차가 더 적은 후배가 저보다 먼저 승진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분명 승진 시험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승진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제가 아닌 그 후배가 승진을 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집안의 재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집이 못 살아 여기서 굳이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갈 일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는 없지만 그 후배는 집안이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 그게 제 직장의 모토였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역시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어요. 다름이 아닌 그 문자는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에 대해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난 후에야 제가 왜 다시 승진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름 아닌 건곤이에게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야, 잘 지내고 있어? 그때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연락 좀 하고 살아라. 나 우연히 너 일하는 사무소가 어딘지 알게 됐어. 나도 네 덕에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로 취업했는데 거의 바로 옆 건물이더라. 앞으로 자주 보자. 저랑 똑같이 건곤이 또한 변호사가 되어 제가 있는 곳보다 훨씬 큰 규모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왠지 건곤이 덕분에 제가 승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근을 하고 나서 건곤이의 부탁으로 제가 승진을 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건곤이는 그날 이후로 저희 건물에 자주 오곤 하였어요. 하지만 이곳도 엄연히 회사인지라 저를 보러 온 티를 내기는 조심스러웠던 건지 괜히 볼 일이 있는 척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곤이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마웠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건곤이와 제가 이렇게 사이가 깊어진다면 건곤이 부모님을 다시 뵈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변호사라지만 저희 집안은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을 만큼 형편이 나빴던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건곤이는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이면 저에게 퇴근 후에 여기로 와라, 데려다 주겠다는 등 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건곤이가 싫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건곤이 어머님의 통화 내용이 자꾸 겹쳐 보이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이건 건곤이와 이야기를 해야겠고, 여기서 계속 우유부단하게 구는 것은 건곤이에게도 신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 날을 잡아 건곤이에게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건곤아, 나 네 덕분에 승진한 것도 잘 알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너희 어머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야? 나 솔직히 걱정돼. 엄마한테도 이미 말했어. 너 변호사 돼서 자주 보고 있다고. 엄마도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가 요즘에는 별 얘기 없으셔. 우리가 아예 남남처럼 지냈던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네가 공부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엄마 입장에서도 좋아할 일이지.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저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지만 건곤이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할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갈등이 되었지만 저도 건곤이에게 호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만남을 지속하였어요.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엄마도 처음에는 이미 일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그것도 자신이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집 아들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었지만 건곤이가 엄마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것도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탈 없이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상견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건곤이 엄마와 저희 엄마는 오히려 오랜만에 본 친구를 만나듯이 반가워하셨고 상견례는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 하였어요. 저희 엄마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화장실을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예비 시부모님이 되실 건곤이 엄마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뜨시더니 두 분이서 한참을 있어도 돌아오지를 않으시는 거였어요. 저와 건곤이는 왜 이리 자리를 오래 비우나 걱정이 되어서 화장실 있는 곳으로 가봐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두 분이서 다시 상견례장으로 돌아오셨는데 건곤이 어머님의 표정이 뭔가 매우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들어오시는 반면 저희 엄마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돌아오신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눈에 띄게 다를 정도라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곤이와 저 둘 다 멍하게 있는데 건곤이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비 사돈에게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다가는 말을 못했네.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등한 인연이 아니라 고용주 노동인으로서의 인연이었잖아. 딸이 법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지만 집안의 재력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솔직히 우리 아들과 지혜 씨가 어릴 적부터 친분이 두터웠던지라 내가 대놓고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집안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할게. 결혼하게 되면 분가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대신 사돈도 같이 여기 들어와서 다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집에서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처지니까 이 정도는 양호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엄마를 가사 도우미로 둔다니요? 엄연히 결혼이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지속되는 건데 집에 돈이 좀 없고 못 살았다고 해서
그런다는 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는 못할 망정 혼자서 저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왔다는 것에도 화가 났고요. 저는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곤이가 저보다 먼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일을 했던 거 했던 거고 지금 이거는 결혼이야. 상황이 아예 다른 거라고. 가사 도우미?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려고 상견례 자리에 오자고 한 거야? 시끄러.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리 예정이 있다지만 한 번 가사 도우미는 영원한 가사 도우미야. 우리 집이면 솔직히 너 더 좋고 괜찮은 집안에 장가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집에 장가 보내는 거면 그 정도는 감수할 각오로 오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사돈.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는 잠자코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뭐요? 진짜 보자 하니까 한 번 가사 도우미는 영원한 가사 도우미요? 웃기지도 않아. 결국 그동안 공짜로 저희 엄마 다시 부려먹을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티도 일부러 꾹꾹 눌러 담아가면서 이런 짓을 꾸미셨던 건가요? 그깟 돈이 별거라고. 저 이런 식이라면 결혼 못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건곤이 엄마는 제가 하는 말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시고 또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라. 그래도 너희 엄마는 없는 집이지만 말귀는 그래도 잘 알아듣고 그리 하겠다던데. 너는 네 엄마 밑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어따 대고 지금 개겨? 변호사면 뭐해? 승진도 우리 건곤이가 시켜준 거라며. 그럼 알아서 죄송하다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설설 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느 한전이라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거야? 없던 결혼? 정말이야 너? 후회 안 해? 네, 후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 대하시는 분이랑은 저도 격이 떨어져서 같이 못 지내겠네요. 가자,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엄마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건곤이 어머님은 제게 손을 올리면서 감히 네 주제에 이 정도로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은혜를 모른다고 난리를 치셨고 그동안 참고 있던 저희 엄마도 제게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건곤이 어머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를 건곤이 아버지와 건곤이가 와서 뜯어말리면서 그렇게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건곤이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별 통보를 하였어요. 건곤이는 자기가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않느냐고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하였지만 이미 건곤이 어머님의 태도를 본 저희로서는 결국은 건곤이 어머님과 또 엮이게 될 일이 생길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다시는 엮이기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건곤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취소하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 뒤로 건곤이도 건곤이의 부모님도 저희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고 저희도 그들을 잊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로펌의 스카웃이 되었고 연봉도 이전에 받던 곳보다 조금 더 올라 저랑 엄마는 드디어 전세를 벗어나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참 이럴 때 보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희 의뢰인을 통해서 그 기회가 오게 되었죠. 의뢰인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저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편 변호사가 건곤이고 건곤이의 어머님이 가해자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건곤이는 믿었는데
자신의 엄마의 사기 사건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저러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와중에 건곤이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없는 집 년이랑은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등 막말을 퍼부어대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재판에만 집중을 했고 결국 재판은 저희 의뢰인의 승소로 끝이 나서 건곤이 엄마는 엄청난 벌금과 형을 떠안게 된 채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셨어요. 저희 엄마 성격이 예전부터 베풀고 뭔가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것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식당을 하는 게 꿈이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돈도 모이고 엄마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셔서 그 돈으로 작은 백반집 하나를 열 수 있게 되셨는데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엄마가 속상해 하셨지만 저희 집안의 모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잘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장사를 하러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좀 넘게 지나자 엄마네 가게는 점점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가게에 손님이 꽉 찰 때가 더 많아지곤 하였어요. 저도 가끔 엄마를 도와야 할 만큼 일이 상당히 많아졌죠. 하지만 저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일손을 다 돕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엄마도 결국 직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인터넷에 공고를 내고 가게 앞에다가도 써붙이는 등 여기저기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었는데 가게가 워낙 잘 돼서 엄마가 시급을 세게 잡았다 보니 사람들이 꽤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정말 많았던지라 제가 엄마 가게로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같이 봐줘야 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 제가 면접 진행을 할 때 면접을 보러 오기로 한 분이 계셔서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정말 낯익은 얼굴에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바로 건곤이 엄마였어요. 건곤이 엄마는 이 가게가 저희 엄마 가게인 줄 알고 온 것처럼 놀라지도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자격 미달이신 것 같네요. 나가주시죠.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지금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제발 면접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요. 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른 채 들었는데 건곤이 엄마가 저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어찌된 일인지 저희에게 다 털어놓으셔서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뭐 듣지 않아도 이유야 뻔했죠. 그때 그 정도의 벌금을 물고 쫄딱 망해서 돈을 메꾸기 위해 건곤 아버지의 목돈까지 몰래 손을 대셔서 그 빚을 메꾸려다가 건곤이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들통이 나서 이혼을 당하고 건곤이조차도 저랑 결혼하는 것을 망쳐놨다는 이유 때문에 건곤이와도 인연이 끊겼대요. 그래서 결국 혼자 나와서 겨우 친정엄마네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이곳저곳 가게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데 이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소문을 듣고 엄마 가게에 면접을 보러 왔다네요. 엄마랑은 잘 아는 사이니까 엄마가 채용을 해주실 줄 알고요. 그렇게 저희 집안을 무시하더니 자업자득이다 잘 됐다 싶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을 하였고 결국 건곤 엄마는 힘없는 표정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문전박대를 당한 채
가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는 그 사건 이후 지금은 여느 때보다 행복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의 가게도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제가 하는 일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행복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을 받고 있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직한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들더라도 자신이 하는 만큼 나중에라도 돌려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